스텐스 수술을 하려면 그 위치가 아닌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데나 바늘을 찌르진 않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공개활동 횟수가 5월 6일 현재 총 17차례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비행장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 기지, 미사일 부대들은 대체될 거라고 봅니다. I view North Korea as the same danger that they have. 심포 조종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축별되고 있으며 뉴스탑 10은 먼저 여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 감시 초소 GP에 총격을 가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해명도 설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조사팀도요, 북측 GP를 조사하지 못한 채 이 보고서 작성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총송이 오고 갈 즈음에 새로운 정황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t least the initial reports are that you've described it just about right. A handful of shots that came across from the north. We think those were accidental. South Koreans did return fire. So far as we can tell, there was no loss of life on either side. 지금부터 새롭게 드러나는 정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인균 대표님, 이 부분부터 눈에 띄는 부분부터 제가 살펴볼게요. 당시 10분 만에 대응 사격을 했다는데 알려지기로는 20여 분 뒤에나 늑장 사격을 했다. 이렇게 좀 새롭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하면서 이제 브리핑을 이제 점점 하나씩 하죠. 그래서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 20여 분 만에 대응 사격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장 지휘관이 사실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GP 소초장이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 자신이 위협을 느꼈냐 안 느꼈냐. 그러면은 자신이 피격을 당했으면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 이것은 현장 지휘관 판단인데 더 나아가서 다 봐줘서 대대장이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현장 책임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휘관으로 넘어가면은 사단장이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비무장지대 또는 이 전방 지역에서의 작전의 총 책임자는 군단장이에요. 네. 그래서 5군단 아니겠습니까? 3사단 5군단인데 5군단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실은 사격 결심을 내리고 사격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분 만에 걸렸다는 것은 5군단장이 또 결심을 못하고 아마 지상작전사령부 보고하고 지작사에서는 합참에 보고하고 합참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또 안보실에 보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20분 만에 걸렸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할 때 13분 만에 우리가 대응 사격했어요. 그때는 그냥 경고 사격이 아니고 조준 타격을 한 겁니다. 그죠? 조준 타격을 했는데 13분 만에 조준 타격을 한 거 가지고 당시 야당에서 늑장 대응을 했다고 해서 결국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옷을 벗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경고 사격하는데 20분이 걸렸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 대역에서 20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인데 그 20분 동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장 지휘관이 사단장, 그러니까 군단장, 뭐 더 위로까지 올라갔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20분이나 걸렸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보다는 좀 눈치 보다가 선조치 후보고, 그러니까 선조치 후보를 해야 되는데 선보고 후조치하다 늦어졌다 이런 말입니까? 자, 이 20분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실제 교전이라고 한다면요. 적이 이제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즉시 대응 사격을 해야 적이 2차 도발을 못하게끔 적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났으니까 이미 사격을 한 적은 이미 다 피신을 하고 은폐를 하고 다 했겠죠. 그러니까 작전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GP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첨예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절대로 전쟁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렇게 저런 이 절해고도 같은 데다가 우리 젊은이들 왜 보내놓습니까? 전쟁이 언제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중화기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중하기가 우리 GP를 피격했으면 예. 바로 현장 지휘관이 선조치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의 시스템이 그런 선조치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인사적인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팽배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휘관이 조치를 못하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보고부터 먼저 하는 이런 풍토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GP 총격 사건의 핵심은 늑장 대응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긴박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 사격 이후에 북한이 다시 맞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의문점입니다.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고 우리가 경고하고 사격을 하면은 반드시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해왔거든요. 네. 우리가 대응 사격했을 때 북측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네.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일요일 오전에 분명히 고사총 4발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쪽이 20분 뒤에 네. 대응 사격 한 30발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북한이 평소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다시 대응 사격을 맞불 왔는데 그걸 안 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 이번에 북한이 그러면 왜 도발을 했는가 하는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국정원 보고에 하면은 김정은이 군에다가 군기 확립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군이 군기가 해이해지고 사기가 떨어진 상태예요. 보급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최근에 화살머리 고지에서 우리 북한군과 한국군이 근접을 해서 유해 발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중지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군이 봤을 때 우리 군의 보급은 엄청나거든요. 그다음에 입은 군복이라든가 워카라든가 기가 막히거든요. 뭐 방탄조끼라든가. 도대체 그다음에 부식이 날려오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황금마차라 그래가지고 이동식 PX가 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 병들이 마음대로 사 먹거든요. 그걸 보는 북한군 입장에서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군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총기 사고가 벌어진 도발 사고가 벌어진 게 화살머리 거치와 그렇게 멀지 않은 데입니다. 같은 예. 초록물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도발을 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군기를 확립해서 남조선에 대한 적개심을 일으키는 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예. 일단 몇 발을 쏴가지고 우리의 실탄을 이렇게 쏘게 만들어서 북한군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하기 목적이니까 경색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 결속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맞대응할 필요까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달성한 거죠. 예. 그런데요, 야당에서는 여전히 이 총격 사건을 두고 의도된 도발이다, 조준 사격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방 GP장을 지냈던 이 기억을 더듬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소대장으로서 전방 GP장을 해봤습니다.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오발 사격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조준 사격을 했을 때만 탄착군이 형성이 되지 오발 사격으로 해서 하면은 산탄이 납니다. GP장의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조준 사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요, 신 대표님. 야당의 주장, 성일종 의원의 특히 주장은 4발 탄착군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된 도발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니, 성일종 의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좀 무슨 원시시대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수십 년 전 이야기 지금 왜 지금 하냐? 무기체계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성일종 의원, 제가 정확한 연세는 모르겠지만, 그 연세에 GP장을 했을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무기체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는, 그 M60을 썼으면 지금은 이제 K3를 쓰고요. 네. 똑같은 구경이죠. 그리고 당시 MG50 썼으면 지금 12.7mm K6 똑같이 12.7mm 쓰고 북한군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북한군이 그때도 14.5mm 썼고 똑같은 무기인데 자, 성일종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예. 오발 사격을 했으면 탄이 흩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탄이 정확하게 딱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저 14.5mm 사격을 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을 저를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14.5mm는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잠시만요. 신 네. 대표님 화면을 잠깐 비춰주실까요? 예,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자,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방아쇠가 어디 있냐면은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꽉 잡는 건 뭐냐? 저게 워낙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잡고 뒤에다가 어깨를 걸치고 이렇게 버텨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페달을 밟아야 총알이 나가거든요. 자, 그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하다가 그냥 나갔으면은 이 총신이 확 흩어져 버리죠. 얼마나 반동이 센데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꽉 잡고 네 발을 정확하게 쐈다는 것은 성일종 의원 말대로 정확하게
작심을 하고 조준을 해서 아주 버틴 상황에서 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의 주장도 가볍게 볼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저는 더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이렇게 여러 의혹에도 우리 군은 확실히 이번 GP 총격 사건을 우발적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올까요? 긴급 대응을 하신 걸 보면 북한이 파라총을 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발견된 판두는 좀 어떤 종류에 해당됐었는지. 유엔사 정전위를 포함해서 현장 조사가 좀 진행이 있어야 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 좀 제한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합청은 내용을 밝힐 수 없는 기술 정보 등을 통해서 북한군이 단순 실수다, 우발적인 정황을 파악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만 보면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북한 GP 서쪽으로는 영농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계속 농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도발을 의도적으로 했으면 사전에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이 하나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기술정보 시긴트라면은 발사 당시에 북한 GP에서의 어떤 그 음성, 예를 들면 실수로 쐈다라든지 감청은 말입니다. 그렇죠. 감청 가능성. 아니면 영상이라면은 그때 당시에 그 GP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 의도적으로 조준 사격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의 정보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어느 정도 정보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사 시긴트 능력이 있었어도 곧바로 그 현장에서 이것은 오발이라고 판단하고 대응했기에는 조금 그 미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의 설명이나 해명에 조금은 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설명대로 우발이든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도발이든 야당은 군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GP 총격에 대해서는 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GP 총격에 대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북한에는 9.19 합의를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게 될 뿐 아니라 우리 군에는 사기 저하와 전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종대 국장, 우리 군의 설명, 잠정 결론 낸 것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어쨌든 외벽에 맞아서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내야 된다. 이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예, 사실 이제 저 고사총이 보통 사람한테 맞으면 무슨 소총처럼 구멍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몸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군 GP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전방 입소해가지고 일주일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군 GP는 사실 밖에서 나가서 무슨 경계 근무를 쓰지는 않아요. 다 안에 참호 쏘고 안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통은 이제 맞기는 좀 어렵다. 밖에서 직접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만 언제든지 병사가 만약에 밖에 나갔더라면 그 상황에 저게 왔다면 그 경우에 완전히 생명을 잃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명 피해가 났을 수 그렇죠. 있겠죠. 지오피하고 다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총이 왔다면 적어도 우리가 먼저 오발이냐 우발이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논쟁할 게 아니라 북한에 너네 어떻게 해서 이 총을 쏘게 된 것인지 먼저 요구를 하고 해명을 하라고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사과를 요구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내부에서 이걸 여야까지 서로 같이 논쟁을 벌이고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북한 측은 입을 다물고 있고요. 핵심은 지금 늑장 대응 사격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통일부의 김현철 장관은요. GP 총격 사건 사흘 만에 오늘 판문점과 파주 GP를 찾았습니다. 판문점 견학 재개와 방역 상황,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P와는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사전에 미리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 중부 전선인 GP와의 관련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신 대표님, 물론 국방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니까 이 총격 사건이 발생한 철원까지 꼭 안 가도 되는데 근데 꼭 이 시점에 철거된 파주 GP를 찾았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의 그 견학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 판문점 상태 그리고 이제 그 방역 상황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것은 예. 그것은 뭐 우리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뭐 그 통일부 장관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판문점 견학에 대한 체크만 하고 왔으면 되는데 문제는 GP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저 GP는 철거된 GP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 GP가 철거된 GP가 있는 장소는 비무장지대 아닙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무리 통일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방부 장관의 승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미연합사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의 승인을 득해야만이 통일부 장관도 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엔사에서 이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사가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다른 부서의 장관이 저 지역에 들어가서 좀 치하를 하고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왔다? 이건 그 허가권자인 유엔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물론 그 해당 GP는 아니지만 그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다른 업무를 봤다. 이것은 완전히 좀 다른 메시지를 북한에게 줄 수가 있고 우리 국민에게는 좀 허탈한 마음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왜 김현철 장관이 굳이 저렇게 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면 부적절한 점이 굉장히 많지만 정부는 이제 지난 3월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프로젝트 몇 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그 개별 관광, 그래서 베이징에서 저 관광 에이전트까지 선정을 했고 국내에서도 거의 준비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를 연결은 못하지만 연결식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방한은 못하더라도 방한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다시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그런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또 미국에서도 최근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일단 포석을 깐 것 같습니다. 그런 속내도 있군요. GP 총격 사건 새롭게 드러난 정황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